의리 리버싱 첫 번째 시간 윈도우 API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핵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강의 시간에 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죠. 예, 여기서 비주얼 C++ 프로젝트에서 콘솔 프로그램과 윈도우 32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윈32라고 써 있는데 두 프로젝트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설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콘솔 프로그램을 생성해 볼 텐데요. 예, 프로젝트 이름을 콘솔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콘솔 프로젝트를 빈 프로젝트로 만들고, 우리는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왼쪽 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만드는데. 예,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생성됐고요. 소스 파일을 추가해서 메인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예. 이 콘솔 프로젝트를 왼쪽 창에다가 놨고요. 다시 프로젝트 하나를 더 생성해서 오른쪽 창에다가 다가는 이제 윈도우 32 콘솔이 아닌 그냥 윈도우 32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걸 생성했지만 이번에는 윈도우 32 프로젝트 이름은 윈32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 프로젝트도 역시 빈 프로젝트로 생성하겠습니다. 똑같이 소스 파일을 추가해야겠죠. 이름은 메인이라고 짓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프로젝트가 콘솔 프로젝트고 오른쪽 프로젝트가 윈도우 32 프로젝트인데, 보통 우리가 C 언어를 배울 때 샵 include stdion 그 다음에 int main printf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처음에 생성하고 C 언어 공부할 때 많이 해보셨던 첫 번째 프로그램 코드인데, 이렇게 코드를 해서 빌드를 하게 될 경우 빌드가 제대로 되겠죠?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성공이라고 제대로 빌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코드를 윈도우 콘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윈도우 32 프로젝트에다가 넣고 빌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빌드 중인데 사실 빌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오류가 난 걸 볼 수 있죠. 오류 내용을 보시면은 윈도우 메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에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콘솔 프로젝트와 윈도우 32 프로젝트의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콘솔 프로젝트의 경우는 메인 함수를 요구하지만 윈도우 32 프로젝트의 경우는 메인 함수를 쓸 수가 없고, 이 에러 화면에서 보시듯이 윈메인이라는 윈메인이라는 요렇게 윈메인이라는 함수를 찾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윈메인으로 바꾸고 단순히 빌드만 하면은 빌드가 될 것 같지만 사실 빌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빌드를 했지만 또 에러가 난 걸 볼 수 있죠. 이 에러가 난 이유는 윈메인이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 그 정해진 형식 그 모양대로 윈메인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해진 형식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이 윈메인의 생김새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구글링을 통해서 윈메인의 생김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윈도우 메인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졌죠. 보시면은 윈도우 메인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뭐밖에 없어? 윈도우 메인을 정해진 형식대로 사용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하면 빌드가 될까요? 빌드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 이런 에러가 날까요? 보시면은 인트와 같은 자료형은 기본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H 인스턴스나 LPSTR 이런 자료형은 기본 자료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형이 이런 자료형을 에러가 안 나려면은 사전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게 기본 자료형이 아니란 얘기는 어딘가 새로 자료형을 정의해주고 쓴다는 얘기인데, 이걸 정의해 놓은 그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헤더 파일 이름은 윈도우즈라는 헤더 파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할 판에 윈도우즈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윈도우즈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 빌드를 하면은 에러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빌드를 했고요. 아래 화면에 보시면 성공적으로 빌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선 윈메인을 선언해 줘야 되고, 윈메인이 빌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 헤더 파일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왼쪽 콘솔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가 프린트F로 실행을 했을 때 문자열이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오른쪽 윈32 프로젝트의 윈메인에 있는 printf는 출력이 될까요? 아니면은 출력이 안 될까요? 실행해보면 알겠죠? 보시면은 윈도우 32 프로젝트인데 실행을 제가 해봤습니다. 실행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실행을 해도 문자열 출력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출력이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콘솔 프로젝트와 윈도우 32 프로젝트의 두 번째 큰 차이점인데요. 콘솔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OS가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콘솔 출력 화면을 미리 생성해 주고요. 그랬기 때문에 printf라는 함수가 제대로 화면에 출력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32 프로젝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검은색 콘솔 화면 출력 버퍼, 출력 화면을 생성하지 않죠. 그렇다면 운영체제 OS 입장에서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이게 32 콘솔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그램이 검정색 도스 콘솔 화면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미리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PE 구조를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될 텐데, 실행 파일 안에 이 프로젝트가 CUI, 흔히 말해서 이제 콘솔 유저 인터페이스의 어떤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윈도우 32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파일상의 특정 오프셋에 그런 필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실행하기 전에 이미 실행 파일 안에 이게 콘솔 프로젝트이며 그 출력 화면을 위한 콘솔 그 화면을 띄울지 말지에 대한 정보가 PE 구조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행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콘솔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CUI라는 값이 0003 파일상에 14C라는 오프셋에 들어가 있네요. 윈도우즈 CUI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윈도우 32 프로젝트는 PE 구조를 보시면은 14C 오프셋에 GUI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값이 실행 파일 안에 들어가 있고 이 값을 미리 운영체제가 확인해서 printf를 사용할 때 이제 성공할 수 있게끔 콘솔 프로젝트의 경우 콘솔 화면 버퍼를 생성하죠. 이런 차이점. 크게 이제 콘솔 프로젝트와 윈도우 프로젝트의 두 가지 차이점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윈도우 32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그 윈도우 API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제가 메시지 박스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박스라는 API는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윈도우 32 API 중에 하나인데요. 이 메시지 박스 함수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가끔씩 접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 박스 하나를 띄울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박스를 띄우기 위해선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정해진 형식을 알아야겠죠. 이 형식은 마찬가지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MSDN이라는 사이트가 아마 잘 알려줄 겁니다. 구글링을 하시게 되면 메시지 박스는 이렇게 사용해라 라는 내용이 보이실 수 있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인자들이 자세한 설명은 요 아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인자는 윈도우 핸들이라고 해서 어떤 윈도우 창 위에다가 메시지 박스를 띄울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부트패드라는 윈도우 고유 핸들 번호를 넘겨주게 되면은 메시지 박스가 이 메모장 위에다가 뜨겠죠. 그리고 만약에 계산기 위에다가 계산기라는 윈도우 핸들 값을 이 메시지 박스의 첫 번째 인자로 주게 되면 계산기 위에 메시지 박스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다 만약 널을 주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탕화면 위에 생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LP 텍스트는 메시지 박스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제로
반갑습니다라는 문자를 넣고, 캡션이라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메시지 박스 위에 있는 이 타이틀, 이걸 우리는 캡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캡션에서는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마지막 인자 이 타입은 메시지 박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확인 버튼만 있는 메시지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yes, no, 뭐 확인, 취소, OK, 캔슬,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 종류가 많습니다. 이 종류는 이렇게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많은 종류의 메시지 박스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OK라는 메시지 박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빌드를 해봤고요. 빌드가 제대로 됐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메시지 박스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윈도우 OS가 제공해주는 API 메시지 박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API라는 메시지 박스 하나의 기능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고 그 입력에 따라서 어떤 처리가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줘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것은 윈도우 창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윈도우 창에서 입력을 받고 그걸 출력해주죠. 그래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선 윈도우 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윈도우 창이 메시지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그 두 가지 큰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어떤 모습인데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모든 어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마우스 입력, 키보드 입력과 같은 것들은 운영체제 내부의 시스템 메시지 큐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쌓여서 각각의 그 여러 프로그램에 있는 그 윈도우 창들이 윈도우 각각의 메시지 큐를 갖고 있고, 운영체제는 이 메시지들을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 메시지 큐에다가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죠. 딱 전송만 해주고 거기까지가 운영체제가 해주는 일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이 각각이 갖고 있는 메시지 큐로부터 메시지를 꺼내는 작업을 직접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꺼낸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직접 프로그래머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각각의 메시지 큐를 갖고 각각의 윈도우 창들을 따로 이런 식으로 메시지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윈도우라는 OS가 멀티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그 멀티 프로세스 기반 하에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그 단일 프로세스 기반 환경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오직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구조가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Alt 탭으로 여러 그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 사이에 그 윈도우들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윈도우들마다 이제 메시지를 따로따로 받는 이런 멀티 프로세스 처리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프로그래밍을 알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윈도우라는 하나의 그 창을 생성해 볼 텐데요. 그 윈도우라는 창을 생성하려면 윈도우 창을 생성해주는 API가 있겠죠. 그 이름은 create window 라는 API를 사용하게 되면 그 윈도우 창 하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윈도우 창을 생성하기 위해
예, 구글에서 create window 함수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create window 검색을 하시게 되면 create window 함수를 사용해서 윈도우 창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예, 지금 인자가 꽤 많은데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인자들이 X, Y라는 거는 그 윈도우가 생성될 어떤 좌표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넓이랑 높이, 만약에 X, Y를 0, 0을 주고 높이랑 넓이를 100으로 주면은 이게 이제 그 넓이랑 높이는 이제 픽셀 단위인데 정사각형의 어떤 윈도우 창이 0,0에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4개는 어떤 좌표랑 크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설명해 드릴게, 그 다음으로 쉬운 인자는 이 H 메뉴라는 인자인데요. 이 H 메뉴라는 인자는 윈도우 창이 메뉴를 생성할 것이냐 라고 말하는 건데, 메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파일 편집 서식이라는 이렇게 생긴 것을 메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메뉴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메뉴 만드는 것은 이 수업 진도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메뉴를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널을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메뉴였었죠. 그리고 X좌표랑 Y좌표를 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 그 다음에 넓이랑 높이를 100으로 해서 정사각형의 윈도우가 0,0 위치에, 예, 넓이, 높이, 넓이랑 높이가 맞았나요? 예, 넓이랑 높이가 맞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메뉴를 널러줬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H 인스턴스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 인자는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이 인자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몇 번지에 로드되는지를 우리가 이쪽 함수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요 winMain 함수에 있는 H 인스턴스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쓰시고, 예, 인스턴스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자를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를 저희가 설정했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인자를 살펴볼게. 이 L파람이란 인자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보통 널을 많이 줬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 MSDN에 그 L파람이 뜻하는 게 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인자가 이제 이쪽 페런트라는 인자인데, 이 인자는 그 윈도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부모 윈도우랑 자식 윈도우로 나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계산기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계산기 전체 요 큰 하나의 창을 그 부모 윈도우라고 하고요. 이 윈도우 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버튼들 하나하나가, 사실 이 버튼 하나하나도 각각의 윈도우라고 말하는데요. 이 버튼 하나하나는 자식 윈도우라고 부르는 거죠. 자식 윈도우는 하나의 부모 윈도우에 소속되어 있고, 그 자식 윈도우는 그 부모 윈도우 내부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 윈도우는 처음에는 부모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모를 따로 지정해주지 않을 경우 자기 자신이 최초의 부모 윈도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 그 메모장, 이 윈도우 그 고유 핸들 값을 여기다가 이제 정해준다. 이게 뭐였냐면은 부모 윈도우 핸들이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메모장에 해당하는
윈도우 핸들을 넣게 되면 이제 이 윈도우 창이 이 메모장을 부모 윈도우라고 인식하고 이 부모 윈도우를 여기라고 보고 0,0이라는 좌표의 윈도우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이 메모장의 이쪽을 0,0으로 보고 생성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부모 윈도우를 지정해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 0,0의 좌표는 바탕화면의 좌측 상단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부모 윈도우를 우리는 주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대부분 인자를 우리가 완성했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자가 이제 그 윈도우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스타일은 굉장히 많은 윈도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 MSDN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윈도우즈 스타일이 이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윈도우 스타일 값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스타일 값은 외우지 마시고요. 필요할 때 참고하시되 자주 쓰이거나 보이는 것들을 설명드리자면 WS 캡션, 이 캡션이란 거는 이렇게 계산기라는 이 타이틀바 이런 것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WS 차일드는 이 윈도우가 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버튼과 같은 어떤 차일드 윈도우냐, 자식 윈도우냐를 말하는 거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가 되게 많지만 이런 거 보시면은 미니멈, 맥시멈 박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 최대화 버튼, 최소화 버튼 이런 버튼들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예. 뭐 팝업 윈도우도 있고 이제 팝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팝업 창을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 윈도우에 소속되지 않고 부모 밖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 윈도우 없이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 윈도우 없이 자기 자신이 지금 부모처럼 동작할 거기 때문에 이 스타일에다가 팝업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팝업을 줬고요. 이게 스타일이었죠. 자, 이제 남은 인자가 이제 두 가지 인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인자부터 설명드리자면 윈도우즈 네임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열을 입력받는 인자인데 보통 계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캡션에 계산기라고 표현이 되겠죠. 메모장 같은 경우는 제목 없은 메모장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러한 글자들을 우리는 이제 캡션 혹은 윈도우 네임이라고 이런 인자에다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윈도우라고 명칭을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인자, 중요한 마지막 인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윈도우를 만들 거냐, 그 윈도우 이름을 인자로 주는 겁니다.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 이름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정해주면은 실제로 버튼에 해당하는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버튼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버튼이 될 수 있겠죠. 이것들은 그 윈도우 운영체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윈도우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윈도우가 버튼 말고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에디트 박스, 에디트라 하면 입력할 수 있는 창, 혹은 뭐 리스트 박스도 있고요. 라디오 체크 박스 여러 가지들이 있죠. 예. 이것들은 윈도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름으로 정해 놓은 게 있고 우린 단순히 그 이름을 사용하면은 그 윈도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다 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 윈도우가 생성되는데 어떤 윈도우가 생성되냐면 버튼이 생성되고 그 버튼에 써 있는 어떤 그 값은 첫 번째 윈도우, 그 다음에 팝업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모 윈도우 없이도 단독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 0,0 좌표의 100백 사이즈니까 좌측 상단에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 윈도우 메뉴 없고, 예, 이런 식으로. 예. 한번 이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호출을 해보면은 실행이 제대로 된다면 예,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하지 않게끔 메시지 박스를 하나 써주고요. 지금 빌드 중입니다. 빌드 에러가 났는데 다시 수정을 하고
빌드를 해서 빌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버튼이라는 윈도우가 하나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고요. 그러면 버튼이 여기 생성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성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아마 이 이유는 윈도우가 보통 생성될 때 그 숨겨진 옵션이 이제 디폴트 옵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윈도우 창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디폴트 옵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선 스타일에다가 WS 비지블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생성될 때 보여주기가 디폴트 값으로 돼서 아마 이렇게 하면은 버튼 창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드 중이고요, 현재. 빌드가 완료됐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좌측 상단에 그 버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간단한 그 윈도우 창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버튼이라는 윈도우를 만약에 버튼 말고 에디트 박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에디트라고 해주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하면은 이번엔 버튼이 아니라 에디트 박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지금 빌드 중이고요. 지금 에러가 안 났고 이거를 실행하면 이렇게 에디트 박스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부모 윈도우를 지정해 주지 않았죠. 만약에 이 부모 윈도우를 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정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메모장이 있고 이 메모장을 부모 윈도우 핸들 값을 메모장의 부모 윈도우 핸들 값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버튼이나 에디트 박스가 이 윈도우 메모장 윈도우 창 안에 생성이 되겠죠. 그게 가능합니다. 윈도우 시스템은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이 값을 단순히 메모장 이 윈도우 핸들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메모장 윈도우 핸들 값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미니스파이라는 어떤 윈도우 핸들 값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가 한번 윈도우 핸들 값을 알아내고 그 핸들 값을 여기다가 지정해 줘 보겠습니다. 그 미니스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 메모장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 메모장 윈도우의 핸들 값은 맨 위에 16진수로 0xa0710이라는 값을 볼 수 있죠. 이 값을 이제 부모 윈도우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주게 되면 주고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에디트가 이 메모장 윈도우 이쪽에 0,0에 생성된다는 거죠. 근데 에디트보다는 일단 버튼이라고 먼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 메모장 위에 버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생기지 않아요. 자, 그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좀 실행을 했죠? 여기 버튼이 생기지 않죠. 이거 왜 안 생길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부모 윈도우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 윈도우 스타일이 부모 윈도우가 있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 스타일이 차일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일드라고 스타일을 지정해줘야 이 부모 윈도우가 유효하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윈도우 스타일을 빌드를 해야지 메모장 윈도우 위에 버튼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꾼 내용으로 컴파일을 하고 빌드를 하고 이제 빌드가 되면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빌드 성공이 됐고요. 지금 실행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버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에디트라고 하면은
에디트가 생성이 되겠죠. 예, 지금 보여드리면은 빌드 중이고요. 예, 빌드가 완료됐고 실행하면은 예, 에디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예, 근데 에디트가 생성이 됐는데 예, 지금 에디트가 완성이 됐는데 이게 에디트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제 테두리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테두리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윈도우 스타일에 WS 바더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테두리가 있는 에디트 박스가 생성이 되죠. 빌드를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예, 빌드가 좀 걸리네요. 예, 빌드가 됐고 예, 실행을 해보면 예, 지금 테두리가 있는 에디트 박스가 이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윈도우 창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윈도우 창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윈도우 창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에디트라는 것은 이미 윈도우가 만들어준 윈도우죠. 예, 버튼 같은 거. 하지만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윈도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만의 이름을 붙인 윈도우를 여기 인자에 예를 들어서 my 윈도우라고 지정해주고 이런 윈도우를 우리가 미리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게 가능해요. 이 첫 번째 인자를 이렇게 my 윈도우로 주고 my 윈도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MSDN에 있겠죠. create 윈도우의 첫 번째 인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create 윈도우의 첫 번째 인자를 보시게 되면 클래스 네임에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클래스 이름, 우리가 이제 register 클래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윈도우 이름을 만들어주면은 이 create 윈도우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register 클래스를 create 함수 호출 전에 미리 호출해서 이걸 미리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등록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register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만의 윈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register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인자가 구조체로 보이는 요런 인자가 보이죠? 예, 요 인자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등록하되 그냥 하면 안되고 이 값을 채워줘야겠죠. 구조체를. 이 구조체가 의미하는 거는 어떻게 생겨먹은 윈도우냐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윈도우를 임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조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그 MSDN 찾아볼 수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인자는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 3개의 인자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인자는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자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인자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윈도우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 중에 저 이름을 지정해주는 인자가 있어요. LP 클래스 네임이라는 인자 있죠. 예, 여기다가 우리가 create 윈도우 할 때 이 my 윈도우라는 함수를 생성하기 위해 사전에 이런 이름으로 된 윈도우를 등록해야 돼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멤버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멤버가 h 인스턴스라는 멤버인데 이것도 이 값으로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인자가 있는데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 인자는 매우 중요한 인자인데 일단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윈도우는 윈도우 창에 그 메시지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했죠. 예를 들면은
이 그림을 보듯이 각각의 그 윈도우 프로그램마다 메시지 큐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운영체제는 모든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해당 메시지 큐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쌓아 놓기만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메시지를 직접 꺼내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처리하는 함수를 우리가 직접 정의하고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을 여기다가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wnd prog이라는 함수를 지정해 주고, 이 함수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실제로 존재해야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이 주소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이 윈도우 프로기라는 게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메시지가 왔을 때 저 함수가 호출될 거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꺼냈는지를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도 다 MSDN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윈도우 클래스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lpfn winprog이죠. 예. 이것은 함수의 주소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그 함수 주소이다. 이 함수 이름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함수의 생김새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명을 뭐라고 우리가 지었었냐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의미가 좀 보이는 그런 걸로 해야겠죠. 함수 이름을 아까 winprog이라고 했기 때문에 winprog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winprog을 이제 아래에서 메시지가 오면은 이 함수가 호출되어져서 우리가 이 함수 안에서 각각 메시지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이 u 메시지에 마우스가 눌렸는지 아니면 키보드가 눌렸는지 이런 값들이 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미리 보여드리자면 메시지가 발생할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되고, 메시지가 만약에 왼쪽 버튼이 눌렸다. lbutton 오타가 났네요. wm lbutton wn L 버튼이 눌렸다. 그럼 왼쪽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처리를 하겠죠. 코드를 뭐 그런 식으로. 그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일단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운영체제는 단지 메시지 큐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는 거고,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는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윈도우를 생성할 거죠. 최초로 우리가 윈도우를 생성한 거기 때문에 자식 윈도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 윈도우를 create 윈도우 함수 할 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윈도우 스타일을 이제 차일드가 아니라 보통 그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생성하는 오버랩헤드 윈도우라는 스타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오버랩헤드 윈도우라는 스타일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캡션이랑 그 다음에 최대 최소화 버튼, 시스템 메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윈도우 API 예제에 오버랩헤드 스타일을 많이 주더라고요. 처음에 가장 무난한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부모 윈도우로 만들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버랩헤드 윈도우 스타일을 줬고요. 다음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윈도우를 우리가 등록했고, 우리만의 윈도우를, 그 다음에 그 윈도우를 생성했고, 자, 윈도우를 등록하고 생성까지 했어요. 근데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메시지를 꺼내는 작업도 그 프로그래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꺼내는 함수를 윈도우를 만들자마자 바로
메시지를 꺼내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get message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 이 함수를 써야지 이제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구조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꺼내고 이 꺼낸 메시지를 이제 그 디스패치 전송하는 이 함수가 호출될 수 있도록 전송해주는 디스패치 메시지, 예,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을 전형적으로 윈도우 만들 때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 돼 있죠. 우리만의 윈도우 등록했고 윈도우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들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지가 오면은 계속 꺼내야 되니까 메시지 꺼내는 반복 루틴 만들어줬고 메시지만 꺼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꺼내고 나서 메시지가 그 함수 메시지 처리 함수가 호출될 수 있도록 디스패치 해주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함수가 메시지가 발생할 때마다 호출돼 있죠. 그러면은 getMessage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 검색을 해보면은 메시지를 꺼내는 함수라고 했죠. 자, 검색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메시지 큐를 에다가 이제 그 메시지 큐를 꺼낸다라는 어떤 설명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 getMessage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가 메시지 구조체의 주소를 요구하네요. 예. 이 메시지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메시지가 발생했을 당시에 메시지 발생한 윈도우 핸들, 그게 어떤 메시지냐, 그 다음에 부가적인 정보들, 뭐 마우스 좌표라든가 그런 것들. 이 생김새 보시면은 왠지 이거랑 좀 비슷하죠, 이 인자랑. 예, 그래서 이 인자를 이렇게 msg 0 널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뒤에 있는 0 널은 보통 이렇게 많이 주는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자세히 봤었었는데 까먹었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MSDN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자, 이제 getMessage로 메시지를 확인했죠. 꺼냈죠, 하나.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꺼내고 나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디스패치 메시지를 호출해 줍니다. 이 인자는 보니까 메시지의 주소, 구조체의 주소를 요구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실행 이런 식으로 했고 거의 다 됐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집중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 윈도우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최소화 버튼을 할 때도 그 메시지가 여기에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최대화 뭐 이런 식으로, 또 최소화 이런 식으로. 이때마다 현재 있는 그 최대화를 누를 때는 현재 그 바탕화면의 전체 사이즈를 구해서 그거에 맞게 윈도우 사이즈를 다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화를 누르면은 사용자가 이제 최소화 버튼으로 했을 때 이제 해당 크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항상 맞춰줘야 되는데, 이 작업도 사용자가 아니죠,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죠. 만약에 우리는 단순히 메시지 하나만 처리하고 싶은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것조차 다 메시지입니다. 사이즈 조절하는 것도, 이런 거를 다 처리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인 처리를 윈도우 OS한테 넘겨주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케이스로 잡아다가 처리하는 방식을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시지를 def window procedure라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면은 기본적인 처리를 다 윈도우가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케이스에서 잡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쓰려면은 이 함수의 생김새를 알아야 되는데, 검색해 보시면은 이 함수의 인자는 매우 이 인자를 똑같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여기서 받아온 처리를 운영체제에게 똑같이 넘겨줘야지 운영체제가 똑같이 원래 그 하려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 인자를 그대로 넘겨줘요. 이렇게 UMSG W파람 L파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하면은 윈도우 창이 지금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좀 볼게요. 창이 아마 우리가 등록한 레지스터 클래스로 윈도우를 등록하고 윈도우 생성했죠. 그 다음에 윈도우 생성하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꺼내고 그 메시지가 올 때마다 함수 호출할 수 있게 메시지 처리 함수 만들어줬고, 이것을 아마 실행하면은 정상적으로 여기에 윈도우가 생성될 거라는 게 아마 제 예상이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생성이 됐죠, 정상적으로. 근데 지금 배경색이 뭔가 좀 이상한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윈도우를 이제 등록할 때 백그라운드 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 백그라운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특정한 색깔로 지정해 주면 되는데, 흔히 많이 사용하는 뭐 이런 그 화이트 브러쉬로 한번 지정을 해주면은 이것도 사실 사용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림 파일 하나 만들어서 그림 파일을 백그라운드로 넣을 수도 있고, 게스트 오브젝트 화이트 브러쉬는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색깔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빌드가 안 됐죠?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 예, 보시면 프로세스가 현재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강제로 죽이고 다시 지금 브러쉬를 지정해 줬고요. 백그라운드 색이 이제 제대로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빌드 중이고, 필요 없는 창을 좀 닫아볼까요? 보시면은 빌드가 됐고, 실행하면은 이제 화이트 브러쉬로 보통 윈도우 창 보이듯이 윈도우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라기보다 한 가지 해볼 만한 게,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윈도우 창 위에다가 클릭을 했을 때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아주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볼 텐데,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U 메시지 인자에 WM L 버튼 다운이라는 메시지가 와요. 이 메시지 말고도 다른 거를 또 잡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더블 클릭, 뭐 오른쪽 클릭, 뭐 무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해볼 예제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를 뜨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러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메시지 박스가 뜨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아주 기본적인 윈도우 API 창 하나 만드는 거를 설명드렸는데, 자, 지금 마지막으로 윈도우 어떤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계속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보통 닫기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메인 함수에 있는 여기를 만나서 이제 리턴이 돼서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런 걸 만나서 프로그램이 끝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건데, 보시면 여기가 와일드 반복문이죠.
여기서 계속 프로그램이 돕니다. 계속 돌아요. 그리고 만약에 윈도우 창이 하나 떴을 때 이 윈도우를 닫아도 닫는다고 해서 이 와일드가 탈출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탈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get message라는 함수가 지금 false로 리턴 되면 되겠죠. get message를 꺼냈는데 그 메시지의 리턴 값이 false다 그러면 와일드문이 탈출되겠죠. 그 false라는 거는 이제 get message가 false가 나는 경우는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때 아마 false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false를 만드는 프로그램 종료해라 라고 그 메시지 큐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API 함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닫기 버튼을 눌렀다. 그럼 닫기 버튼을 누른 것도 결국 메시지로 전송이 돼요. 어떤 메시지냐면 wm destroy라는 메시지가 와요. 이때 exit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 안 하고 뭔가 그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약간 이건 편법이고 제대로 된 거는 post q 메시지라고 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0으로 하게 되면은 quit 메시지가 이게 종료하다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 큐 해당 그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 메시지 큐에다가 윈도우 종료해라는 그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계속 갖고 오다가 포스트 큐가 전송받은 그 윈도우 종료해라는 것을 꺼내고 얘가 이제 false를 리턴하죠. 그래서 와일드가 탈출돼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드를 추가하고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은 빌드가 끝나고 실행을 해보면 아까처럼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되지 않은 게 제대로 종료돼서 종료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종료를 하면 제대로 진짜 종료가 된 걸 볼 수 있죠. 보시면은 프로세스가 없죠. 여기까지 그 동영상 강의는 마치고요. 처음으로 만들어 본 동영상 강의였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윈도우 여러가지 창들을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실제로 입력을 받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는 좀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